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대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전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과 유사하지만 최근에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드리고자 오늘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의 허용 기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일단 같이 들여다보시면은요, 지리자는 A주택하고 B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이제 취득을 해서 그 주택을 완공을 하고 나서 그 주택 중에 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상을 한번 보시면요, A주택은 2015년 11월 9일 동탄 2기 신도시죠.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 동탄 이 신도시인 경우는 15년 11월 19일에 그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주택에 대한 입주권이 2018년 3월 20일에 완공이 됐는데요. 사용 승인이 떨어져서 잔금 지급 후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때 18년 3월 20일에 이 동탄 2기 신도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B주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A주택을 A주택에 대한 그 분양권, 입주권을 계약하고 난 다음이죠. 2015년 12월 3일에 동탄 2기 신도시에 역시 똑같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기 신도시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리고 나서 A주택에 대한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 이듬해 2019년 3월 29일 B주택에 대해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잔금을 지급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이때 18년 3월 20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랬잖아요. 동탄 2기 신도시가 마찬가지로 2019년 3월 29일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이분은 2021년 4월 8일에 이제 이 B주택으로 신규주택이죠. B주택으로 전입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분들은 A주택이죠. 먼저 취득했던 A주택을 이제 2021년 4월 8일에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 내용은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을 한 경우 종전주택이 없잖아요. 이제 신규주택 분양권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B주택에 대한 그 신규 분양권이죠. 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이 과연 2년인지 3년인지 아니면 1년인지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한 종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요. 첫 번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규정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은 10호에서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때 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그런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이란 법률 규정에 의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그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라고 해서 법에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는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4 분양권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 건축물이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든가 아니면 2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든가 이 공공주택특별법이 요즘 나왔잖아요. 그리고 3호 도시개발법, 그리고 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나온 게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택법, 택지 개발 촉진법,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8개입니다. 이렇게 8개의 법률에 따라야만이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1항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3호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가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금을 충족하는 주택, 그리고 나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다거나 상속, 동거, 복량,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항에서는
만일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호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제89조에서 3호에서는 우리가 이제 감옥과 남옥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택 2항에서가 1세대가 주택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및 또는 분양권, 이렇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만약 당일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칙적인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칙 규정 한번 보시면요. 부칙 이제 법률인데 17477호입니다. 2022년 8월 18일에 이제 나온 규정인데요. 제4조에서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89조 제2항 본문 어떻습니까? 우리가 89조 제2항, 자 89조 제2항 본문이죠. 이 제가 아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때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잖아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이라든가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그 공급계약이라든가 매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보시면요. 1항 법 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자 89조 우리 봤잖아요. 89조 자 소득세법 89조 제1항 자 감옥을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만약 취득 당시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범위, 즉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감옥에서 대통령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1세대가 국내 하나의 주택을 이제 국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은 이제 비과세 규정을 하는데 이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죠. 그런데 만약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또한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2+2입니다. 이런 규정,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률과 그 이전의 법률 그리고 그 이후의 그 이전의 법률 이렇게 현재 적용하는 법률 그리고 현재 이전에 그 개정되기 전의 조문 그리고 그 이전의 조문을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주택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소득세법이 굉장히 험난한 굉장히 이제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 시기별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이게 2020년 2월 21일 날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보시면 1항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봐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우리가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만일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때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우리가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고 새로 이제 취득하는 신규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보시면은 감옥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 등을 다 마쳐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조문입니다. 이어서 부칙규정 한 번 더 보시면요.
이제 2020년 2월 11일 나온 건데 제 3039호입니다. 이제 이어서 소득 아까 시행령 제 155조 그 규정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보시면 제 15조에서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한다. 2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216 사건이죠.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만약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그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 규정이 1216 그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종전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216이죠.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계 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이거 어떻습니까? 1+1이었잖아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가서 전입신고까지 모두 끝내고 종전의 주택을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이죠. 이 종전의 주택은 어떻습니까? 1년 이내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한 조문인데 이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고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 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그 계약금 등을 관계 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는 종전 규정 이 타이트한 1+1이죠. 이 타이트한 이 규정이 아니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종전 규정이 뭐냐면요. 2018년 10월 23일 날 이제 나온 조문인데요. 대통령령 제292425호로 개정된 규정입니다. 제 155조에 이제 개정되기 이전의 조문입니다. 여러분 1세대 주택의 특례 1항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즉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 즉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해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이제 양도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한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1세대 주택을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부칙 규정 한번 보시면은 이 조문과 개정 전의 조문과 관련된 부칙 규정입니다. 제292425 자 18년 10월 23일입니다. 제2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부칙 규정이랑 이제 형식이 비슷한데 그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자, 제1호 1항 제1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제 2형 시행 이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주택을 이제 종전주택은 어떻습니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규주택 취득을 하고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그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조문에 대한 규칙 규정입니다. 자, 2항 한번 보시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및 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이거 어떻습니까? 종전의 규정이죠. 이 조문이 어떻습니까? 개정 규정이라 그랬잖아요. 개정 전의 규정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종전의 규정이 따릅니다.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한 세대가 913이죠. 2018년 913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신규 주택 취득을 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그 이전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항을 이 호를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8년 913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계 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때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종전의 규정, 종전의 규정이죠. 자, 그 규정이 뭐냐면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이제 2018년 10월 23일인데 대통령령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종전일 것입니다. 말이 상하네요. 종전의 규정입니다. 자, 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제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종전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그런 비과세였고 그 다음에 종전 규정은 어떻습니까? 1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이제 양도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만약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 제외한다는데 이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년 이내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만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가 어떻습니까? 3단 현재 시점만 딱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거쳐서 변화가 된 양상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쭉 보시면은 이 상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자 155조 이제 3단계에 거친 걸 개정 규정의 그 변화를 한번 봤는데요. 이런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 등에 의한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요.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을 하고 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가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에 대해서 주택의 그 취득일을 언제로 보냐면요. 완공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즉 이렇게 분양계약을 취득을 했던 이렇게 15년 11월 19일이 취득일이 아니고 완공된 자 2018년 3월 20일에 완공돼서 A주택 분양권이 권리가 주택으로 부동산으로 변하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이 18년 3월 20일이기 때문에 A주택의 취득일은 18년 3월 20일 그리고 B주택은 2019년 3월 29일입니다. 이렇게 18년 3월 21일과 19년 3월 29일에 A주택, B주택이 각각 완공이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A주택의 취득일 2018년 3월 20일에 이제 20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맞잖아요. B주택을 2019년 3월 29일에 취득을 했잖아요. 완공일이 그때기 때문에 18년 A주택에 대한 그 취득일이 2018년 3월 20일 그리고 B주택에 대한 취득일이 2019년 3월 29일입니다. 이렇게 취득을 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한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때는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봐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규정인 경우, 이 질인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A주택에 대한 종전주택 완공일이 18년 3월 22일이었고 신규주택에 대한 그 완공일이 취득일이 2019년 3월 29일이었잖아. 이렇게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9년 12월 16일 그리고 우리가 18년이었나? 18년 9.13이었죠? 9.13 이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 주택인 경우 어떻습니까? 2018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은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그 대체 허용기간 있잖아요. 3년, 2년, 1년 이렇게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제 155조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3년을 적용할 것인지 2년을 적용을 할 것인지 1년을 적용을 할 것인지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이제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은 어떻습니까?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종전주택은 A주택이잖아요. A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였습니까? 2018년 3월 20일이었잖아. 이때 2018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19년 12, 16 이전이냐 18년 9.13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18년 9.13 이전이라 그러면 3년 그리고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 16 그 사이다 그러면 2년 그리고 19년 12월 16일 17일 이후다 그러면 그땐 1년의 대체 허용기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A주택의 취득일인 2018년 3월 20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2019년 3월 29일에 B주택을 취득을 했잖아요. 취득을 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2019년 3월 29일부터 3년이 어떻습니까? 2022년 3월 29일까지 만약 A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국세청에서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시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그 허용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 해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분양권을 A주택에 대한 분양권, B주택에 대한 분양권 이렇게 두 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최근에 세부 집행 원칙이 나왔습니다. 이 규정은 제가 지난 시간도 한번 같이 여러분과 고심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하는 관점에서 오늘 같이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세부 집행 원칙에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 판정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11년 5월 25일 나왔고 이제 재산세제과 512번입니다. 자 보시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종전주택이 있다 그러면 케이스 1을 따라가시면 되고 종전주택이 없다 그러면 케이스 2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케이스 1은 뭐냐면요. 우리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얘기냐면요. 만약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엔드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했다. 우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이때는 신규주택의 계약일, 즉 후에 취득하는 신규주택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판정 기간을 이제 판단합니다. 즉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18년 9.13 이전이다 그러면 3년이고요.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16 사이다 그럼 그때는 2년 그리고 19년 12.16 17일 이제 19년 12월 17일 이후다 그러면 그때는 1년의 대체 허용기간을 인정을 합니다. 즉 신규주택의 계약일입니다. 여러분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아니고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에 대한 그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신규주택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 신규주택 계약일이 18년 9.13 이전이냐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16 사이냐 아니면 19년 12월 17일 이후냐에 따라서 대체 허용기간은 3년, 2년, 1년을 손가락이잖아요. 1년을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요. 케이스 2인데 이때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례잖아요.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포함을 하는데 우리가 사례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종전주택의 취득일과 그리고 엔드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의 엔드입니다. 종전주택의 취득일과 엔드,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신규주택 계약일과 엔드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때는 적용 방법이요.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전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신규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을 했는데 이때는 우리 케이스 2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판정을 합니다. 즉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이 마찬가지입니다. 9.13 이전이냐 18년 9.13 이전이냐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16 사이이냐 아니면 19년 12월 17일 이후냐에 따라서 대체 허용기간이 3년, 2년 그리고 1년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굉장히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논리가 없다 그러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규가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잖아요. 딱 나왔기 때문에 법은 어떻습니까? 악법이어도 따라야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권 2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는 종전주택의 취득일과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계약일에 엔드입니다.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했다. 그러면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기점으로 일시적 주택에 대한 허용기간을 판정을 한다. 우리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 사례를 어떻습니까? 이번은 이분의 사례인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이었습니다. A주택의 완공일이었잖아요. 18년 3월 20일이었고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일이 완공일인 19년
3월 29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탄 일신도시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하고, 그리고 신규주택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어떻습니까? 15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이 엔드 그리고 취득일이 19년 3월 29일이었는데 계약일에는 신규주택에 대한 계약일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엔드가 5월화 바뀔 경우 이제 엔드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3년을 적용을 합니다. 이 상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제 이 급한 규정이 이제 5월 25일에 나왔는데 이번 달 초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 사례가 이제 중요한 사례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세청 그 질의사항 내용을 한번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여러분에게 한 번쯤 더 부각시켜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질의 내용에 대한 그 답변을 이제 한번 유도해내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쭉 도국세법 시행령 155제 그 시행령이죠. 155제 그 변청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우리가 세부 집행 원칙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신규주택을 계약을 한다거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을 했을 때 그때 대체 허용 기간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에 대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아니고 계약일입니다. 여러분 신규주택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의 허용 기간을 보셔야 되고,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에 대한 그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종전주택일 때는 취득 시점입니다. 앞선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유념하시고, 여러분 이 사례 여러분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접목시켜 보시고 고심하는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허용 기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